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이영현 지음 내 인생의 날개를 펼쳐라. 내면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0여 년을 정화와 소통에만 몰두해오면서 필자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해왔던 충고와 조언들을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 영성과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를 탐구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증명할 수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진리이니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고 따라가는 일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니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성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일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평범하지 못한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4차원이라는 표현을 듣는 것쯤은 당연한 것이며 그 외에도 이런저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영성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현실이니 말입니다. 저 또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고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정화와 소통이라는 길을 긴 시간 한결같이 걸어오면서 늘 소통과 정화를 가장한 또 다른 기억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해오는 조언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는 영성을 공부하거나 정화와 소통을 하는 주된 목적이 특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영성 공부나 정화와 소통을 하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내가 대단한 능력자가 된 것만 같은, 그래서 타인과 비교했을 때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원하는 그 특별한 능력을 지닌 경지를 향해 끝도 없이 정진해 나가지만 결국은 다다르지 못한 채 늘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애초에 특별한 경지라는 것은 없으니 도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던 정화와 소통이 정작 나 자신은 놓치게 되고 능력만을 쫓아가게 되면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화와 소통이라는 제목이 적힌 또 다른 심층 의식의 방 속에 스스로 갇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영성이라는 그럴싸한 제목이 적힌 자신만의 방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관여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타인의 인생에 이런저런 조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기에 앞서 정화하고 또 정화하면서 최대한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상위의 입장에서 하는 권위적인 조언이 아닌 함께 정화하고 교감하고 있는 사랑으로 연결된 동료로서 진실로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최소한의 말만 할 수 있기를 늘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소통을 하고 정화를 하다 보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뭔가 간섭하고 싶은 생각이 종종 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를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그들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다는 확신이 종종 들게 되니 말입니다. 또한 영성을 추구한다는 단체에서 타인의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비범한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문가일 뿐입니다. 내 잠재의식이 아무리 활성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나의 잠재의식은 내 인생의 전문가일 뿐입니다. 잠재의식으로부터 나오는 능력들 또한 사실은 내 인생에 딱 필요한 부분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생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직접적으로 바꾸고 조절할 수 있는 신들이 아닙니다. 모든 깨달음은 본인 스스로의 안에서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언제인가 케오라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 눈물을 존중해줘. 누군가 옆에서 넘어진다면 스스로 일어날 기회를 존중해줘. 단, 누군가 진심으로 손을 내민다면 그때는 외면하지 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그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것들을, 제가 해왔던 것들을 소개하는 것이 다입니다. 그 다음은 스스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거들먹거릴 필요도 없고 타인에게 기대어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멋지고 현란한 메시지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성과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 수 없었던 미지의 차원에 대해 그럴싸한 멋진 메시지와 정보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평생 영성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 저에게 영계 세상의 차원이나 에너지 차원에 대해서 멋진 조언이나 메시지를 전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영혼의 세상에 몇 차원의 등급이 존재하는데 저는 몇 등급에 속하는 영혼 상태이며 등등 말입니다. 또한 저 스스로도 케오라에게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심각하지 않게 듣고 정화하고 흘러가게 내버려 둡니다. 정말 그럴싸하고 정말 재미있고 정말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고 정말 멋진 차원의 세상이 존재하는 것 같고 아무튼 그 대단하고 멋진 메시지들을 내 안에서 듣거나 타인에게서 듣거나 저는 그냥 흘려버립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재밌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멋지네요. 그게 다입니다. 사실 10여 년간의 저의 경험상으로는 우리 영혼의 메시지는 대부분 단순하고 늘 반복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현란하고 디테일하면 할수록 그리고 나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일수록 사실은 멋진 차원의 세상을 갈구하는 기대와 멋진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열망과 나를 멋지게 포장하고 싶어 하는 내 안의 기억 파트가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작 가장 순수한 내 영혼의 메시지는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단순하고 사소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늘 나 자신을 잘 돌봐주라는 것, 울고 있는, 화내고 있는 나 자신도 인정하고 안아주라는 것,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이 소박한 과정이 이 세상 진리를 알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자신의 마음 하나 다룰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우리 현재 의식에게 대단한 우주 차원의 어려운 진리를 힘들게 이해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 하나 편하게, 그래서 이 인생 즐겁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단한 것을 안다고 내 인생이 대단해지는 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 대단한 것을 알아도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힘드니까 말입니다. 그저 내 마음 잘 다루고 내 인생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메시지들과 정보 속에는 영감적인 메시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성에 깨달은 분들의 중요한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 이번 생의 목적이 보이지 않는 진리를 알고 타인에게 전해야 하는 삶이라면 내 안의 영혼이 끊임없이 그런 메시지를 나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타인을 통해 늘 전달을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일단은 그냥 흘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게 나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정화하면 할수록,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더 선명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이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보기 좋은 기억 속에 빠져서 진짜 내 모습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케오란가 예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쁜 것을 내려놓는 것은 쉬워. 하지만 좋은 것을 내려놓는 것은 아주 힘들어. 좋은 것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다면 현재의식은 비로소 알게 될 거야. 그 좋은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야. 그리고 네 번째는 내 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화를 하기 전에는 모든 게 남의 탓이라고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정화와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는 영성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모든 게 내 책임이야 라는 말을 하면서 내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과 내 자신을 탓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 인생 이렇게 된 게 결국은 다 내 기억들, 내 카르마 탓이야. 나는 알지도 못하는 기억들이 다 이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버린 거야. 내 잠재의식은 뭐하고 있는 거람? 제대로 해결도 못하고. 결국은 남 탓하던 습관이 모습만 바뀌어서 나왔을 뿐입니다. 내 현재의식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들어버릴 뿐이죠. 카르마가 있는 한 나는 어쩔 수 없어.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 인생도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현재의식은 그렇게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긴 세월 무책임하게 외면하고 살아왔던 내 것, 내 감정, 내 기억, 내 인생들, 이제는 바로 보고 정화하겠노라고, 그리고 진짜 내 모습을 찾아가겠노라고 선언하고 실천해 나가는 건 바로 우리 현재의식의 몫입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의무적인 착함의 방에 가두지 마세요. 나에게 먼저 착해지세요. 신은 어쩌면 막 인생을 시작하려는 우리에게 타인을 돌봐주고 책임지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신은 우리에게 몸과 마음과 인생을 주면서 내 마음, 내 몸, 내 인생을 잘 돌봐주고 책임지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보이지 않는 기억들을 정화하고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잠재의식을 믿고 가라고 하면서 현실을 직시하라니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기억과 감정, 생각이 만들어내는 착각을 진짜라고 믿지 말고 정말 이 현실을 직시하세요. 우리는 사실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착각 속의 세상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기억과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감정과 생각 속에서 뿌연 필터를 거쳐서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내면을 보세요. 내 자신을 보세요. 라고 합니다. 내 자신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고 내 감정과 생각을 분리해 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현실을 보게 됩니다. 뜬구름 잡는 세상이 아닌
진짜 현실을 말입니다. 슬프고 부정적이고 이런저런 사연에 색이 입혀진 세상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면을 보라는 이유는 외부의 세상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의 필터를 먼저 깨끗하게 닦고 정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고 밝은 시선으로 세상과 현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우리 안의 영혼을 찾고 또 찾으라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물질 세상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생 어쩔 수 없이 늘 접촉하고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 이 물질 세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유리하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본질을 찾아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보이는 이 세상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이유가 무조건 영성을 쫓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인생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대단하고 어려운 것들 몰라도 됩니다. 영혼의 세상, 영혼의 진리는 어차피 이 물질 세상 다 하고 가는 날, 그래서 영혼의 순수한 존재로 돌아가는 날 알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물질 세상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겁게 살 수 있나를 위해 열심히 보이지 않는 세상을 공부합니다. 영성 세상의 전문가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세상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말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영성 공부를 해 나가는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은 현실적인 변화나 표시가 안 날지 모르고 당장은 내 자신을 대단한 사람처럼 만들어줄지는 모르지만 10년 뒤에 내 물질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를 결정 지어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가게 되면 10년 뒤에 보이는 물질 세상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단 아름다운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보이지 않는 진리를 존중하고 따라가게 되면 10년 뒤에 보이는 물질 세상이 변해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가면 됩니다. 늘 나 자신 하나만 챙기면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가자. 내 인생 내가 좀 알고 가자. 이거면 됩니다. 내 마음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매사 고요할 수 있다면 내 인생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아는 그 가치는 그 어떤 진리나 정보보다 대단한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